자, 그러면 2023년 6개월 군무원 합격설 메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고요. 나눠드린 참가 신청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밑에 편하게 쓰세요. Q&A 부분에. 제가 1부는 6개월 동안 합격 전략의 위주로 많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2부와 3부에서 Q&A 시험에 대한 Q&A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거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써주시면 돼요.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내용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 때는 못 나눠드렸는데 2차 때 이 가이드북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 이 가이드북을. 그래서 1차 때는 나눠드리지 않은 자료인데 많이 압축을 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그래서 최신으로 가장 업그레이드 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여기서 또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궁금한 사항은 다 체크가 되실 거고,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어디를 좀 보시자면 13페이지를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학습 가이드의 13페이지 아래 페이지 번호가 써 있죠. 13페이지를 보시면 채용 인원, 최근 3개년치, 응시 인원, 경쟁률, 합격률 모든 직렬을 다 하고 왔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우선 주요 직렬들 위주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렬을 찾으시고 필요하지 않은 직렬, 또 다른 직렬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요청을 좀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 40분 정도 1부가 진행이 될 거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무원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 어쨌든 취업의 입장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점이에요. 2000년도 6월 달에,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22년 전에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2000년도 6월 달부터 강의를 쭉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취업 쪽으로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군무원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좀 해보면 우선 대인 업무가 없습니다. 대밀 업무, 민원 업무가 없다라는 거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6.25 전사자 찾기다. 그러면 그런 데는 대밀 업무로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없다라는 거고, 야근 회식이 상대적으로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는 제가 군에서 직접 느낀 건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회식을 할 때 장교든 부사관이든 군무원이든 회식을 하면 n분의 1을 했어요. 회식 비용을. 그만큼 1차에서 끝내는 분위기가 많았고, 특히 야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큰 부대는 통근버스가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타야 돼서 뭐 거의 장교를 제외하고는 군무원이 야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무원은 야근이 상대적으로 공무원에 비해서 적습니다. 앞에서 강의하는 저는 국세청에서 14년째, 내년에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국세공무원이 되시면, 즉 세무공무원이 되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해요. 하루 8시간씩. 그걸 벌써 15년째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는 걸 보니까 솔직히 불쌍해요. 야근이 그냥 일상이에요. 또 인사팀이랑 같이 제가 협약을 하다 보니까 인사팀은 그냥 매주 일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월화수목 일 1일이 아니라 일이 다시 계속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나오세요. 그런 거 보면서 일반 공무원 분들이, 특히 국가직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직렬이 구분되어 있어서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계속 하실지 중간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직 공무원 경력을 갖고 민간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근무한 경력 가지고 민간업체 어디로 취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무원의 좋은 점은 군무원에서 여러분들이 각 직렬을 선택을 하시고 그 직렬에 맞는 해당하는 민간업체의 취업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 경력 인정을 받습니다. 60세에서 65세로 곧 바뀝니다. 정년은 만 기준으로 65세까지 변경에 대해 보장을 받으실 거고, 공무원, 특히 서울시 공무원은 1년에 3%씩 아웃시키고 있는데 우리 군무원은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10년 근속 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다. 박근혜 정부 때 바뀌었기 때문에 10년 근속을 하시면 연금 대상자가 되시는 거고,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통일되게 전투체육이라는 걸 하는데 뭐 등산을 하실 분, 탁구를 치실 분,
뭐 골프는 짬이 안 돼서 못 치시겠지만 뭐 테니스나 편하신 거 운동을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이후에는 하신다라는 거고, 진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진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9급으로 시작하시든 7급으로 시작하시든 진급이 다른 일반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서는 좀 빠르다라는 거고, 국가직이 제일 늦습니다. 특히 국세청 비율을 자꾸 들어서 그런데 국세청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국세청 사무관 5급이면 개인 비서도 있고 개인 방도 있어요. 5급이면. 근데 우리 군무원 5급이면요. 같이 책상에 앉아서 청소도 같이 하십니다. 그만큼 진급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거고, 육군의 경우에 한정적이지만 근무 희망 지역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성적에 따라서 또는 면접 순위에 따라서 또는 나이 순에 따라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장점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군무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 하면 정말 좋은가?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좀 도움이 되라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이거 이외에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건 없죠. 단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공무원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일반 국가직 지방직보다는 특정직 공무원인 이 군무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왜 자꾸 민간인인데 군인처럼 훈련도 시키고 왜 당직 근무도 세우고 왜 총기도 지급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홀딩이 됐어요. 전부 다. 그래서 군무원에게 총기 지급한다는 내용도 자기 방어 목적으로 총기를 지급한다고 했었거든요. 권총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권총. 그래서 육군 군무원이 약 22,000명인데 22,000명 군무원 중에 반 정도, 약 12,000명 정도에게 자기 방어용으로 권총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확정을 못 졌어요. 국정감사에서 워낙 얘기를 해서. 근데 지급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투용이라고 하면은 M16이나 K2 소총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 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방어용의 권총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도 모든 군무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육군의 본인의 직무에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군무원이라고 하면 관리사무나 후방을 지원하는 업무를 지원을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군무원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약 44,000명 정도 있습니다. 44,000명. 대한민국 현역 군인이 52만 명인데 이 52만 명 중에 44,000명, 약 8.3% 정도밖에 없어요. 비율이. 그런데 미국은 49%입니다. 미국은 거의 1대1이에요. 현역 군인하고 우리 군무원의 비율이. 그래서 미국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군무원이 부대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군무원에게 인사도 하고 다녀요. 부대장이니까요. 직급이 높으니까 본인보다. 우리나라도 점점 군무원은 그렇게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군무원은 육해공군을 한 개만 응시 가능한 거는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내후년에는 통합채용으로 거의 가는 게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건데 내년까지는 육해공군 국방부를 따로 여러분들이 지원하기 시작할 건데 내후년부터는 그런 게 아마 없어지고 선발이 되고 나서 최종 합격이 되고 나서 국직, 육직, 해군, 공군을 나눌 예정이에요. 통합 선발인데 24년부터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육군 기준으로 직렬이 총 47개예요. 46개에서 사이버 직렬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47개로 늘어났고, 이거는 육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국방부 기준에서 좀 세부 특기들, 해군에서 좀 일부 특기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경체를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거의 없으실 거고, 거의 대부분 이 47개에서 걸리실 겁니다. 필기시험 보고 신원주의를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신원주의를 뒤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필기시험 보고 합격을 하면 신원주의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신원주의에서 이상이 없어야 면접 대상자가 되고, 혹시 면접을 봤는데 신원에 문제가 있으면 역시 중간에 불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육군본부 인사과 계룡대라는 곳에 군생활을 했었는데, 계룡대 군생활 할 때 갑자기 신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이 신병이 2달 후에 없어졌어요. 어디 가나 보니까 전방에 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는 군대 모임을 2개를 해요. 사무실과 내무실 2개 모임을 하는데 어제 내무실 모임을 잠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했었어요. 아니 이상하다. 왜 2달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육군본부라는 그런 부대에 들어왔는데 2달 후에 전방으로 보내느냐?
알고 보니까 삼촌이 약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서 그 당시에 20년 훨씬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삼촌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면 본인도 그런 부대에 있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은 직계도 잘 안 봐요. 본인만 봐요. 그래서 이 신원조회 부분은 과거에는 뭐 할아버지, 삼촌, 외삼촌 뭐 다 봤는데 요즘 그러지 않고요. 오직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와 범죄 사실 이 두 가지만 본다라는 거고 심지어 우리 군은 정신과 치료병력도 보는데 군무원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육군만 130%, 나머지 군은 150% 선발을 하고요. 신체검사 간단합니다. 피검사랑 체력검사 아주 간단한 걸 보는 거예요. 뭐 시력이나 청각검사 등을 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절차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 자, 내년도 일정입니다. 내년도 일정이 원래는 나왔어야 돼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늘 전년도 9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은 행안부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내년 1월 첫째 주에 1월 첫날일 거예요. 1월 1일이나 1월 2일일 겁니다. 1월 1일이나 1월 2일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주 남았죠. 2, 3주에 뭐가 나오냐면 국방부에서 올해 채용 일정만 발표해요. 몇 명 뽑는다 발표 안 합니다. 그냥 올해 몇 월에 시험을 보겠다라는 것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국방부에서 먼저 채용 공고문을 발표를 합니다. 몇 명 뽑을 거다.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해군, 공군, 육군이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직렬별 채용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원서 접수를 약 7일간 하는 경우가 있고 주말 포함해서입니다. 최종 경쟁률이 발표가 돼요. 몇 대 몇이다라는 게. 그리고 약 6월 말이나 7월 중순 정도에 필기시험이 예정이 돼 있어요. 원래는 6월에 하는 게 맞아요. 1년에 군무원 시험이 몇 번 있냐? 그러면 1년에 군무원 시험은 2번 있습니다. 큰 시험이. 그리고 작은 시험들은 상시 있어요. 계속 있어요. 군무원 종류는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군무원 종류 중에 여러분들은 일반 군무원에 지원을 하시는 거고 일반 군무원 이외에 임기제라든지 교관은 상시 뽑아요. 계속 뽑습니다. 그럼 일반 군무원 1년 몇 번 있냐면 말씀드려 2번 있어요. 전반기 1번, 후반기 1번. 우리 이 시험은 전반기 시험이기 때문에 원래 6월에 시험 보는 게 맞아요. 늘 6월에 봤었어요. 그런데 요즘 좀 코로나 이후에 7월 중순 정도에 보는 경향이 많이 생겼죠. 그럼 올해도 있었냐? 올해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후반기 2022년 후반기 군무원 채용을 하고 있어요. 면접이 다음 주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면접이요. 그래서 1년의 시험은 2번 있습니다. 1번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래서 내년 전반기 시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9월 달에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 보통 9월 달에 육군은 5주 정도 시험을 보고요.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군은 3일에서 5일 사이에 바로바로 끝냅니다. 몇백 명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올해는 10월 14일이었는데 항상 둘째 주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면 임용이 11월 1일 되시는 분도 있고 12월 1일 되시는 분도 있고 올해는 12월 12일 요 정도 되시는 분까지 있어요. 그리고 임용에서 내가 희망하는 지역을 썼는데 그 지역이 떨어졌다.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지역을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용 대기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용 대기자들도 많이 있죠. 자, 이게 이제 내년도 전체적인 일정일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자, 그러면 올해 몇 명 뽑았느냐? 올해 5,727명을 일반 군무원에 채용을 했고 장애직렬에서 517명. 그래서 약 6,000명 조금 넘는 인원을 올해 채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그중에 육군이 가장 많죠. 4,000명 이상을 육군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을 좀 보면 일반 군무원 기준에 37개 직렬밖에 올해는 안 뽑았어요. 이 37개 직렬 중에 5,727명을 선발하는데 63,450명이 지원해서 전체 경쟁률은 11.1대 1이다라는 거고 21년에 10.5대 1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상승한 이유는 채용 인원이 조금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6,400명 뽑았었거든요. 좀 줄어서 그런 거고 공채 5,257명이 선발해서 6만 1,000명이 지원을 해서 전체 11.7대 1 경채는 1,972명이 지원을 해서 4.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채 지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경채 관심 있는 분?
경채는 참고적으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경력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 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있는 분들. 운대가 맞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학위가 이번 기수에 뽑아야 돼요. 두 번째 부분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기능사는 안 됩니다. 산업기사 이상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그때 뽑아야 돼요. 세 번째는 민간 경력. 민간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관련 분야에. 그래서 보통은 2년 이상이 있으면 8급, 9급이 가능하고 4년 이상이 있으면 6급, 7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경채 가능한가? 이런 고민하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2019년에 시험이 두 번 있었는데 이 필기 시험이 두 번 있었어요. 필기 시험 19년에 20년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군무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경채를 대폭 늘려가지고 특히 군수 7급이 그때 대박이었었는데 군수 7급에 경채를 갑자기 발표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지원자가 현저히 적었고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식당에서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급식소 있죠. 이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군수의 경채 인정을 받았어요. 합격을 하셨어요. 7급에 그것도. 뒤에 이거 좀 가져오세요, 선생님. 네, 이거 가져오시면 돼요. 네. 아,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운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채는. 그리고 의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드릴 거고. 자, 가장 높은 경쟁률이 어디였었냐? 바로 국방부 수사직렬 2명 선발하는데 592명이 지원해서 300대 1 정도 기록을 한 게 제일 크죠. 거의 이런 데는 뭐 그냥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행안부에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이미 올해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이렇게 늘 하던 걸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기에 있는 행안부에 조직기획과 직원분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발표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자료를 보고 내년에 몇 명 정도 뽑겠다 예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발표를 늘 해마다 하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면 이거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정권 바뀌었다고 안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했었던 늘 했던 거예요. 늘. 근데 올해는 하여튼 안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군무원 채용 변화를 좀 볼까요? 자연감소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군무원을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 800에서 1000명 정도는 자연감소가 어차피 또 돼서 아예 안 뽑는 경우는 없고요. 무조건 800에서 1000명은 뽑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2017년까지는 늘 1000명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뽑았어요. 이때는 전체 군무원 인구가 약 2만 명대였어요. 2만 명대. 그러니까 2만 명대에서 그 정도 인원을 지속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18년도에 조금 늘었죠. 한 20% 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19년도에 4,000명 가까이 인원을 뽑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리고 20년도에도 4,000명 정도. 21년도 국방개혁 2.0이 끝나는 시점이 22년도인데 22년도에 국방개혁 2.0이 끝나면 21년도에 채용이 돼야 22년도에 기간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채용이 극대화됐죠. 6,49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5,727명. 내년에는 제 예상인데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공무원 추가 채용은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더 이상 추가 채용을 하지 않을 건데 정말 다행인 것은 군무원은 2025년까지 인원을 소폭 늘립니다. 약 3,000명 정도 늘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자연감소 인원 한 1,000명하고 조금 여유 있게 뽑으면 한 1,000명이 더해서 2,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1,500명도 예상을 했는데 한 1,500명에서 정말 많아야 2,500명 요 정도 사이를 내년에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인원이라면 올해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적게 뽑지만 지원자도 엄청나게 줄 거라는 거죠. 지원자조차도.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뽑아서 많이 지원을 했던 해가 올해예요. 근데 올해 엄청나게 합격을 해서 이미 빠져나갔어요. 5,000명이라는 인원이. 상위 클래스 1등부터
5,727명까지는 이미 합격을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진로를 바꾼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신규 유입 자원이 많이 없어요. 내년에는 적은 인원이 지원할 거고 적게 뽑을 거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데일리 22년 9월 7일 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현재 공무원 정원이 22년 기준에서 44,000명 많이 늘어난 거예요. 2만 명대에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25년까지 47,189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면 47,000명은 우리나라 전체 군에서 8.6%까지 올라가는 거고 장교 대비 70%, 부사관 대비 35%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거예요. 25년의 통계에 잡히려면 말씀드린 대로 24년도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15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군무원은. 뭐 공무원도 당연히 있겠지만 합격을 했다고 해서 임용을 받았다고 해서 군무원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임용받고 3개월의 15기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임용이 며칠이에요, 보통? 11월 1일이나 12월 1일이기 때문에 임용 이후에 3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그때 채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47,000, 44,000, 야 몇 명 정도 는다고 보니까 3,000명 정도 는다고 예정을 하고 23년도, 24년도에 이 3,000명을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자연감소 인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1,500에서 2,500명 사이가 내년 인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국방 예산이 예상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물론 올해 60조가 넘을 거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제가 예측하는 건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원이 준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어차피 지원자도 적을 거니까. 분명히 적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K대학의 군사학과에서 강의를 오래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을 모집을 못해요. 지금. 그만큼 지원자가 없어요. 근데 그게 비단 저희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대학이 다 그래요. 모든 대학이. 그리고 ROTC라고 아시죠? 장교. 벌써 미달난 지가 오래예요. ROTC는 지원만 하면 다 붙어요. 지금. 왜? 지원자가 없어요. 특히 수도권 대학일수록 지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는 분이라면 이번이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24년도부터 통합 채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근데 내년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육해공 국방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시험 보신다라는 거고 가급적 저는 육군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중복 지원하면 탈락됩니다. 반드시 하나만 지원을 내년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은 기본적으로 뭐 내용, 조정 점수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는 다 아시죠? 25문항 출제가 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6급, 7급 문제하고 8급, 9급 문제는 다릅니다. 이게 저 같지 않습니다. 6급, 7급 국어하고 8급, 9급 국어 문제는 달라요. 문항 수나 이런 건 똑같지만 문제는 다른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요 내용, 행정직은 과목별 4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어야지만 합격이요. 행정직은요. 행정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 군수, 정보, 수사, 사서. 요 5개의 직렬. 요거는 총점 60점이 넘어야 되고 기술 직렬은 그런 게 없어요. 기술 직렬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내년에 가장 하기 좋은 직렬 몇 가지 추천을 좀 드릴 건데 그건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어떤 걸 할지 생각하시면 되고 자, 면접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기 점수보다 더. 왜냐하면 필기 점수보다 더 먼저 면접 점수가 높아야 지역 선택이 유리하거든요. 그럼 면접 점수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건 최종 점수. 최종 점수, 필기랑 면접 합친 점수. 그게 자대 배치의 우선권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체 인재 과목은 영어 한국사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이 정도까지는 다 이해되실 거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요. 영어 한국사 그리고 가산점 자격증, 필수 면허증 언제까지 따야 되냐면 그냥 필기시험 전날까지. 그렇죠? 그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필기시험 전날까지 모든 자격증을 따놓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서류 인정 기간은 영어는 3년, 그리고 한국사는 4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예 정해드리면 영어는 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거면 다 되고요. 한국사는 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거면 모두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은 각 지역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역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계룡대에서 시험을 보고요. 대전 옆에 계룡시. 나머지 해군 공군은 대전의 괴정동이라는 곳에 KT 인재개발원을 했어요. 거기서 시험 보고 국방부는 용산에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이한 점은 면접에서 PT 면접이 하나 있습니다. 국방부 7급만 PT 면접이 있고요. 나머지 모든 군은 PT 면접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내가 국방부 7급 경체가 아닌 공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PT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7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뽑고 있다라는 걸로 반증하는 게 됐죠. 임용유예인데 임용유예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요. 임용유예가 되면 아주 좋습니다. 가급적 임용유예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 선택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임용유예의 장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하나만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100명 중에 내가 50등을 했습니다. 내가 50등을 했다면 100명 중에 1등부터 49등까지 가고 싶은 지역을 전부 알아서 가요. 1등부터 49등까지. 그럼 내가 50번째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50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등부터 49등에 다 갖고 간 나머지를 갖고 선택해야 되는데 임용유예를 하게 되면 24년도나 25년도에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4년이나 25년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요. 이때 1등한 사람보다 먼저 자대 배치를 받는다 이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은 정반대인데 우리 군무원은 순번 제도예요. 그러면 이 순번을 어떻게 매기느냐? 등록순입니다. 등록순. 그래서 여러분들은 23년에 등록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자대 배치를 받고 그리고 남은 거에서 이때 1등한 사람이 그 다음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수석보다 더 좋죠. 훨씬 더. 가급적 저는 임용유예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임용유예 별로 어렵지 않아요. 대학원 원서 넣어놓으시면 돼요. 대학원 원서 넣어놓으시고 내년 시험 보실 때 내가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임용유예를 가급적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고민이 별로 없으실 건데 저는 오래 했잖아요. 2009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합격은 했는데 자대를 강원도 양구를 받아요. 평생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제도 임기제 공무원이신 분이 계신데 임기제 공무원 하시다가 이번에 군무원으로 전역하셨는데 합격을 하셨어요. 네. 근데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이 9급으로 들어가셨는데 지역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7급을 다시 준비하시겠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9급으로 가서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7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과거에는 안 됐는데 19년부터 그게 가능해졌어요. 과거에는 반드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요. 현직 신분이어도 시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급에서 시험 봐서 갑자기 7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면요. 현직 군무원분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시험 보시러 몰래. 공부한다 얘기하면 좀 그렇죠. 후대에. 그러니까 몰래 시험 보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전략을 짜서 희망하는 부대, 희망하는 지역에 근무하시면 돼요. 그것도 어렵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긴 있죠. 다른 방법. 공무원이나 군인과 결혼하시면 돼요. 공무원이나 군인. 그러면 그쪽으로, 특히 군인이면 더 확실한데 한쪽으로 같이 해줍니다. 결혼을 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반려자가 내가 집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반려자분이 군인이고 대구에서 근무할 때 그쪽으로 합치시면 돼요. 네,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있어요. 뭐 부모님이 아프신데 부모님 간병을 해야 된다. 이런 사례에서도 간혹 지역을 옮겨주는 사례는 있긴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얘를 트레이드 한다고 하는데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임용대기. 임용대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임용대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용대기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임용대기가. 네. 임용대기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못 받은 경우이고 자 말씀드린 대로 근무지 배치는 아까 육군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을 쓰는 거고 철저하게 성적순입니다. 무조건 성적순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1순위, 2순위, 3순위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가장 가고 싶은데 순서대로 쓰는 게 맞아요. 내가 소신 지원한다고 나는 의정부 가고 싶은데 의정부 많이 안 뽑는다고 일산을 앞에 쓰잖아요. 그럼 둘 다 남으면 일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은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시면 역시 자대 배치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고, 호방합산 제도나 민간 경력사유 이런 부분은 혹시 경채를 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공채이실 텐데, 공채 남학생분들은 대부분 군 경력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군 보통 1년 6개월 갔다 오셨다면 2호봉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3호봉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교사로 근무를 했는데 정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기간제는 2년 동안 제가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유사 업종이면 100% 인정을 해주고요. 유사 직무면 비슷한 직무여도 100%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전혀 다른 부분인데 학교 기관이 공공기관이잖아요. 이런 기관에는 100% 인정해 줄 때도 있고 50% 인정해 줄 때도 있고, 그래서 50%부터 90%까지 퍼센트를 정해요. 나중에 보통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데, 주민센터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공무원은 아니시거든요. 상근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용보험 내시면서 근로자로서. 그런 분들도 모두 다 100% 인정을 받진 못하지만 50에서 90% 정도까지 차등해서 유사 업종에 따라서 직렬별로 경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었다면 무조건, 군인이었어도 무조건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가 아니라 정교사였다면 역시 100% 인정해 주는 거고, 민간 유사 경력은 자격증이 있는 이후의 경력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직이 아니면 거의 포기하셔야 돼요. 자격증이 있는 이후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인데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경력 인정해 주는데, 사실 뭐 회계사나 변리사 있으면 군무원 거의 행정직을 안 가시죠. 거의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좋은 게 있어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보통 공업소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직 같은 경우에는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오늘 이따 5시에 오시는데 김제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다음 주 시험이 면접, 그분 것도 호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은 호봉이, 왜냐하면 산업기사 자격증을 그분은 기능사 따도 인정을 해주셨어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여 년 동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호봉이 막 9급, 그분은 8급이죠. 경채니까 8급 20호봉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직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써 있는 대로 50에서 90% 차등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급적 많이 좀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호봉을. 자, 추가 면접, 추가 합격자 올해도 있었어요. 늘 장애직렬만 있었다가 올해는 너무 특이하게 육군에서 행정직 7급을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통신도, 제가 근데 왜 통신보다도 행정직을 말씀드리냐면 올해 행정 7급 미달 났거든요. 올해 행정 육군 7급이 미달이에요. 미달은 100점 만점 중에 60점 맞으면 누구나 다 합격하는 거였는데 60점 맞은 사람이 없어요. 100점 만점 중에. 299명을 채용하는데 299명이 이게 못 맞는 거예요. 60점, 100점 만점 중에. 그래서 56점까지 내려서 추가 채용을 했어요. 7급을요. 그것도 행정을요. 운대가 너무 좋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운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반면에 군수 9급은 84점이에요. 올해. 군수 9급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선택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좌우할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추가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추가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올해 국방부도 추가 면접자 있었고 추가 합격자들도 육군에서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행정학대시 군사학으로 바뀌는 것이 역시 통합채용과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행정학 과목을 그대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니까 혹시 군수나 행정을 시험을 보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행정학을 어쩔 수 없이 내년에 해야 된다. 올해 행정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험이 정말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행정학 선생님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행정학은 이 어려운 게 문제를 어렵게 내서 어려운 거일 수도 있는데 낼 만한 데서 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데서 내야죠. 그래서 노력한 분들이 점수를 잘 맞게 해줘야 하는 게 시험인데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전혀 엉뚱한 데서 내버리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있죠.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이제 군사학 과목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게 아마 통합 채용과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행정 7급 올해 미달입니다. 올해 미달이었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행정 7급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내년에 이 부분까지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리면, 직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이드북에 보시면요, 가이드북 13페이지에 이걸 자세히 보세요. 가이드북 13페이지에 해놨습니다. 아예 여기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돼요. 13, 14, 15, 16페이지를 쭉 보시는데, 자,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직렬이 뭐 어떻게 하는지 넣도록 하고, 자, 요거 좀 보겠습니다. 군무원은 면직률이 높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정직보다도 높아요. 특이하죠? 우리 교정직은 시험 문제도 쉽지만 경쟁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근무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군무원은 이 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똑같은 9급으로 뽑아버리면 자꾸 그만두고 다른 군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으로. 7급을 많이 뽑겠다라는 게 예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조건 7급이 답이지 9급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올해도 입증이 됐죠. 매년 입증이 됐는데 올해도 입증이 됐어요.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나오는 거 보세요. 7급을 더 많이 채용할 겁니다. 7급을. 새로 나오는 자리에 대한 그 TO 자체를 9급보다는 7급을 더 선호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이 만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달 사태까지 났어요. 이미 만들어진 TO는 어떻게 해요? 그거 없어요. 이미 7급짜리인데 9급으로 바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내년도 7급을 더 많이 채용할 거예요. 모든 직렬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 군수가. 아시겠죠? 정보도, 군사정보 같은 경우에는 7급이 한 명 더 뽑았어요. 올해는 또. 그래서 정보도 7급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정보 하시는 분도. 7급을 어쨌든 더 많이 채용할 거니까 처우 개선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가급적 7급을 도전하시는데, 자,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여기 좀 보세요. 2023년에 가장 추천하는 직렬 3개. 제가 올해 14년입니다. 14년 군무원 내년에 벌써. 가장 추천하는 직렬 3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학습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있다. 학습 능력의 기준을 이렇게 따질게요. 내가 수능을 봤는데 2등급, 3등급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년에 행정 7급에 도전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7급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서 7급을 하고 수준이나 급여는 똑같은데 합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일반 공무원 7급은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NCS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무원 7급은 상당히 좋아요. 올해는 60점밖에 안 됐어요. 미달. 추가 채용까지 하면 56점이었어요. 근데 일부 9급 하시는 분들이 7급으로 넘어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년에는 65점에서 70점 정도일 거고, 내가 학습 능력이 한 4등급, 5등급, 6등급 정도일 거다. 수능 점수가 또는 내신 성적이 그 정도가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이거는 해야 돼요. 근데 경제학에서 과락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채용을 했는데도 60점 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뽑은 거예요. 경제학 과목은 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공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예 그냥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려워요. 반 이상이 계산하는 문제예요. 계산기 못 들고 들어가요. 시험장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한 4등급, 5등급, 6등급 정도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군수 7급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올해 70점이었는데 내년에도 70점을 유지할 거예요. 역대 제일 높았습니다. 이것도 2020년엔 미달이었어요. 이거조차도. 그래서 미달 62점, 66점, 올해 70점이 된 거예요. 군수 7급.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 지역을 경기 남부권부터 충청, 세종권까지 하시기 원하면 행정보다 저는 군수를 더 추천을 드려요. 네. TO가 그쪽에도 많거든요. 군수사령부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건 뭐 창피한 게 아니라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니까
즉시해야 돼요. 학습 능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행정하면 내년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한 7, 8, 9등급 정도가 된다. 나는 공부에 솟는 지 좀 오래됐다. 그러면 가급적 총포 유도모기도 제가 작년에 추천을 했는데 총포는 조금 추천드리기 어려워요. 유도모기도 조금 어려워요. 기계공학 때문에. 합격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총포 유도모기보다도 오히려 최근에 뜨고 있는 통신. 올해 40점이었어요. 130명 정도를 올해 못 뽑았어요. 미달. 360명인데 130명은 못 뽑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내년에도 미달될 가능성이 높아요. 통신. 그런데 통신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직무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부사관 장교 군무원만 하는데 부사관은요, 임의분류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사관은. 그게 뭐냐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문과를 나왔어요.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군인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뭐 하냐면 공군 일반 또는 육군의 인사행정 쪽으로 지원을 해요. 국문학과니까. 그런데 원서 접수할 때 이 친구는 실력이 뛰어나고 할 수 있는데 인사행정이나 일반이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분류에 체크를 하게 되면 부대에서 임의로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네가 인사행정은 떨어졌지만 다른 부대, 다른 직렬이라도 갈래? 라고 해서 오케이 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다 통신 가요. 왜 통신 보내겠습니까? 왜? 통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통신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라 통신 임무는 비전공자, 여성,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직무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개인적으로 비전공자이시고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물론 통신 전공하시는 분들은 통신하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점수 높게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올해 사례에도 이 통신은 저희가 그 군수 준비하다가 통신으로 바꾸시고 정보 준비하다가 통신으로 바꾸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막판 3개월에. 다 합격하셨어요, 올해는. 통신 9급. 떨어지신 분이 없어요. 40점은 넘으면 다 붙으니까요. 면접에서도 어차피 미달이니까요. 그 이외에 군사 전략 분야, 정보 전략 첩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군사 정보 9급이라고 써놨지만 7급도 괜찮아요. 어차피 채용 인원이 9급, 7급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나는 군에 관심이 너무 많고 나는 군에 대한 어떤 군사 전략, 이 SLBM이나 ICBM 이런 미사일, 핵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걸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직무를 하셔야죠. 차량 자격증 있으면 차량 하시는 거고요. 과거에 차량이 막 1000명씩 뽑아버리니까 재작년이란 작년에 1000명씩 뽑아버리니까 비전공자분들이 차량으로 많이 갔거든요. 이미 채워졌어요. 이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전공자분들이 내년에 차량보다는 저는 통신이 오히려 훨씬 낫다라는 거고 올해는 그래서 차량이 늘 40점이었는데 올해 차량이 60점이었어요. 합격 컷도 높았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요 직렬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솔직히 행정이든 군수든 통신이든요. 가면 어차피 행정 업무를 베이스로 해요. 가면 다 똑같습니다. 부대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큰 차이는 두지 않으셔도 합격 가능성에 연계를 둬라라는 말씀이고 요거 하나 좀 설명 간단히 드리고 이제 Q&A를 좀 받도록 할게요. 23년에 합격 전략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자 먼저 오늘부터 시작을 하실 분들 오늘부터 내가 군무원에 도전할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직렬, 급수, 군 선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47개 직렬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직렬 여기에 가이드라인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직렬 리스트를. 그중에 할 수 있는 거를 쭉 체크하세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냥 하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하는 일들. 그 직렬별 하는 일들. 그걸 보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한 매일 10개 정도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직렬 2-3개 정도로 압축을 하세요. 가장 하고 싶은 직렬. 할 수 있는 거와 하고 싶은 거 중에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세요. 선택을.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해서 2-3개 정도로 압축이 되죠.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최근 3년치에 대한 경쟁률, 응시율, 점수, 합격 점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제가 더해드리자면 지역을 좀 보세요. 지역. 즉 군수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과 충청권의 TO가 좀 많아요. 경기 남부, 서쪽, 인천, 고양 쪽, 그리고 시흥, 용인, 충청권의 TO가 좀 많아요. 나는 의정부나 동두천 이런 쪽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행정은 전체가 고르지만 정보 쪽은 그쪽이 또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되는데 어렵죠. 일일이 자료를 다 찾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찾아갖고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수 선택은 가급적 7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세요. 내 과목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부 계획을 이제 세우셔야 돼요. 공부 계획. 공부 계획은 전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시든 인강을 들으시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독학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너무 인강도 잘 돼 있고 학원도 잘 돼 있는데 워낙 뭐 요즘 사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독학하면서 뭐하러 시간을 혼자 보냅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면 6개월 동안에 그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학원을 다니든 인강을 듣든 강사님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학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강사를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강사님이 전적으로 군무원을 위해서 하는 강의인지 먼저 보셔야죠. 그리고 그중에 나에게 맞는 강사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분을 선택을 했다면 무조건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몇 회독을 돌려야 되느냐, 공부는 암기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 과목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추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먼저 보시는 분들이 실패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제 경험상. 문제는 나중에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재미없죠? 그 문제를 풀고 싶어요? 이론을 외우고 싶어요? 문제 풀고 싶어 하거든요. 왜요? 문제는 합불,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라는 걸 바로바로 점수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화 시킬 수 있고 계측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론이 없는데 문제만 푸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공부 방법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급적 문제는 제일 뒤로 밀어야 되고 이론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이론을 최소 3개월은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6개월 중에 반은 이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알이 없는데 자꾸 총 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힘든 얘기죠. 그거는. 총알을 계속 쌓아놔야 돼요. 축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 필기는 합격 컷, 면접에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도 굉장한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요. 필기를 못 보면 면접에서 역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군무원은 너무 쉬워요. 군무원은. 그러니까 내려놓고 면접이 4대 1이에요. 필기랑 면접이 4대 1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1점을 더 맞으면 필기 4점을 더 맞는 거랑 똑같아요. 점수 배열이. 50% 50%지만 100점 대 25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역전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필기는 컷을 넘겨서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득점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면접을 4월을 걸고 준비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요거는 저희 민족군문학원이 해마다 6개월 플랜을 짜갖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6개월 반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6개월 반에 4,320시간 공부를 하시는 거고 1차 개강 1월 2일, 1월 9일, 1월 16일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100명이 못 채워지면 마지막 1월 30일 이때 이후에는 더 이상 개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1관, 2관의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오신 여기 말고 개인적으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왜 따로 운영하냐면 야행성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야행성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학원 건물은 11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터디 카페 독서실 별도 운영합니다. 물론 외부생들도 받아요. 우리 학원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학원생은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는데 뭐 1월 달부터 하여튼 마스터 이론 준비하고 문제풀이 그래서 3개월 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저는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공부 어떻게 되느냐? 공부해야 되는 방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가 됐든 전국 과목이 됐든 회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독. 그러면 자,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 거지 나무를 보면서 숲으로 올라가려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목표 지점을 잡고 이 목표를 향해서 쭉 올라가야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지 목표를 안 잡고 발 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가면 길이 헛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최소 3회독을 할 때 1회독은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듣고 넘어가는 1회독을 하세요. 모든 학문은요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 학문에 대해서. 그래서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1회독을 실강이나 인강으로 그냥 듣고 외우는데 신경을 너무 오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 스타일을 좀 바꾸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래서 1회독을 한 다음에 2회독, 3회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암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 복습 4번은 하셔야 돼요. 이론을 듣고 즉시 복습, 24시간 이내에 복습, 일요일은 무조건 복습하는 날, 월에 한 번씩은 무조건 복습하는 날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망각의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쭉 학습을 해요. 그러다가 10분 되는 시점부터 급격하게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에빙하우스가 망각의 곡선이라고 해서 실험을 거쳐서 나타낸 거죠. 그리고 24시간이 지나가면 10분 후에 기억을 했어요. 복습을 하고 다시 복습을 함으로써 나의 기억력을 끌어올리는데 다시 24시간이 지나가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또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한다면 요 그래프대로 기억력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몇 프로예요? 60%가 좀 넘게 기억이 돼요. 한 달 이후에.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근데 간단해요. 1시간 강의 들었어요. 10분 복습하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했으면 다음날 그 과목 복습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반나절은 복습하고 반나절은 좀 쉬고요. 그렇죠? 쉼표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월의 하루를 잡고 월의 그 하루는 한 달치에 복습했던 내용들만 골라가지고 다시 복습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월에 한 번은. 이렇게 몇 번만 하면 돼요? 3달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3달은 이제 그때부터는 재미있으실 거예요. 문제를 계속 풀기 때문에. 문제만 계속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합격 가이드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신청서 밑에 궁금한 내용을 적을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궁금한 사항 좀 적으시고 그 내용을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